안녕하세요. 소호클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불교와 관련한 전설을 채록해 최정희 선생이 엮은 한국 불교 전설 99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용궁에서 온 강아지라는 꼭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늙은 내외가 경상도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자식도 없는 이들 노부부는 화전을 일구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외롭게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토리를 줍다가 숲길에서 무엇인가 산짐승 같은 것에게 쫓겨 도망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산중에 웬 강아지인가 싶었으나 얼른 집어서 망태기 속에 넣고는 낫을 비껴들고는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다. 다행하게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강아지를 쫓던 놈은 포기하고 제 갈 길을 간 것 같았다. 그제야 망태기를 열어보니 복슬복슬한 강아지였다. 하도 귀여워서 좋은 벗이 생겼다 싶어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노부부는 마치 자식 키우듯 정성을 쏟았고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다. 이렇게 어느새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아지를 집에 들인 지 만 3년이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웬일인지 며칠 전부터 밥을 줘도 눈도 돌리지 않고 먹을 생각도 않던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인데 어리석게도 그만 죄를 범해 강아지의 탈을 쓰고 인간 세계에 귀양 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속죄의 3년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은혜가 소녀에게는 하해와 같은지라 수양부모님으로 모실까 하옵니다. 강아지가 사람이며 더구나 용왕의 딸이라니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우리는 너를 비록 개지만 자식처럼 길러 깊은 정이 들었는데 어찌 부모 자식의 의를 맺지 않겠느냐? 개는 노인의 대답에 꼬리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용왕님께 수양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사자를 보내 수양아버님을 모셔오게 할 것입니다. 용궁에서는 아버님을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할 것이며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싫다 하시고 용왕의자의 노인 해인이란 도장을 달라고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 도장은 나라의 옥새 같은 것으로 3번을 똑똑 치고 난 뒤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생을 편히 사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개는 허공에서 3번 구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노인은 용왕의 딸과 만난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가 지난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이었다. 별안간 살인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사자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용왕님께서 어르신을 모셔오랍니다. 물때가 급해. 시간이 바쁘니 어서 가시지요. 노인은 주저치 않고 따라 나서 문 밖에 세워놓은 옷가마를 탔다. 사자들은 바람처럼 달렸다. 얼마 안 있어 가마는 찬란한 용궁에 도착했다. 용궁에는 산호기둥, 황금대들보, 추녀에 달린 호박구슬, 진주벽 등 형형색색의 보화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9채의 궁궐 모두가 이런 보물로 장식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으로 노인은 안내되었다. 노인은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다. 아이고, 수양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바로 아버님께서 길러주신 강아지입니다. 예쁜 공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노인을 반겼다. 아름다운 풍악이 울리자 용왕이 옥좌에서 내려왔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딸아이를 3년이나 데리고 계셨다니 그 고마움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용상의 넓은 자리에 용왕과 노인이 나란히 앉자 좌우의 시녀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고 곧바로 음식상이 나왔다.
공주는 한시도 수양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금강저로 음식을 고루 집어 입에 넣어주며 수양어머님 문안과 함께 가야산에서 지내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입에 들어만 가면 슬슬 녹는 산의 진미의 음식 맛은 천하일품이었다. 이렇게 용궁에서 지내기 한 달. 노인의 풍채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노인은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돌아가고 싶었다. 용왕이 만류했다. 멀고도 먼 길 다시 오기도 어려운데 오신 김에 조금만 더 쉬시다 가시지요. 말씀은 감사하나 집에서 소인을 기다리는 늙은 아내의 소식이 궁금하여 내일은 떠나야 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떠나시기 전에 용궁의 보물을 구경하시다가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인연을 기념하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불현듯 해인을 가져가라던 공주의 말이 떠올랐다. 보물 창고에는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 순금의 왕관, 금강석 화로, 옥가마, 산호초 피리, 은구슬 말 같은 진귀한 보물을 보고도 구경만 할 뿐. 달라고 하지를 않으니 용왕은 이상하게 여겼다. 구경이 다 끝나갈 무렵 노인은 도장 모양의 해인을 가리켰다. 용왕님, 소인처럼 미천한 사람에게는 눈부신 보배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나 기념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노인의 말에 용왕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분명 귀중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용왕은 입맛을 쩍쩍 타시더니 어쩔 수가 없다는 듯 말했다. 허참! 그것은 이 용궁의 옥새로서 정령 소중한 것이외다. 허나 무엇이든 드린다고 약속했으니 가져가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후일 가야산 중턱에 절을 세우면 대대손손 많은 중생을 건질 것이옵니다. 용왕은 해인을 집어 황금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줬다. 이튿날 노인은 용궁을 떠나왔다. 용왕 부부는 구중대문 밖까지 전송했고 공주는 옥가마까지 따라와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 수양아버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용궁과 인간 세계는 서로 다르니 이제 다시는 배울 수가 없겠군요. 부디 해인을 잘 간직하시어 편히 사세요. 그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되길. 공주는 목이 메어 말끝을 흐렸다. 노인도 이별의 아쉬움을 이기지 못한 채 가야산에 도착했다. 노인은 아내에게 용궁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해인을 3번 두들겼다. 내가 먹던 용궁 음식 나오너라. 주문과 함께 산의 진미로 가득 차려진 음식상이 나타났다. 내외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었다. 편히 오래오래 잘 살던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어 절을 지었으니 그 절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라고 전해진다. 자식이 없던 두 노인은 죽을 때가 되자 해인을 해인사에 보관시켰으며 그때부터 절 이름을 해인사라 불렀다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해인은 첫째, 부처의 지혜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삼라만상이 바다 가운데에 비추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여기서는 바다의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왕에게 도장 사용법을 배운 다음 지상으로 와서 그 힘을 이용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금강전은 첫째,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입니다.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한다고 하는군요. 둘째, 본래 고대 인도의 신이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었습니다. 셋째, 여기서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로 만든 젓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최정희 선생이 엮은 책 한국 불교 전설 99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용궁에서 온 강아지라는 꼭지가 모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에서 용궁에서 온 강아지의 보온으로 세워진 해인사라는 꼭지를 참고했습니다. 또 남태우 선임 기자의 부산일보 기사 이렇게의 빛 용궁 다녀왔습니다도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강원 종합박물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스루의 용궁의 가다와 플라나오의 일러스트 용궁을 참고했습니다. 또 다음 블로그 고란초의 삶 이야기에서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를 참고했습니다. 또 STV 상생방송 증산도 도전 용궁에 가심에서 바다속 용궁에 들어가심도 참고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123R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베스트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